따스한 오후, 고속도로 위는 한산하다. 박부상은 졸음운전의 유혹과 싸우며 행복이와 투닥거리는 중이다. 야, 행복. 이거 내비가 일부러 먼 길 돌리는 거 아니냐? 기름값도 아까운데. 아, 지루해 죽겠네. 너는 이름이 행복이면서 왜 날 행복하게 안 해주냐? 뭐 재밌는 얘기라도 해봐라. 행복 차분하고 냉정한 기계음. 박부상 씨의 현재 주행 경로는 본인이 직접 선택한 최단 경로입니다. 졸음운전이 감지되므로 5분 이내 가까운 졸음 쉼터를 이용하십시오. 뻑하면 잔소리만 하지. 내가 나보다 뭘 잘 알아. 슬쩍 졸음운전의 유혹에 빠져 꾸벅거리던 박부상은 옆 차선에서 비틀거리는 은색 승용차를 발견한다. 옆 차선에서 오는 승용차가 심하게 비틀거리며 차선을 이리저리 침범한다. 박부상, 처음엔 짜증만 솟구친다. 아니, 저 미친 작자는 뭐야? 운전을 발로 하나? 야, 행복. 저 운전자한테 경고음이라도 보내봐라. 고라니 지나간다. 행복 제게는 타 차량과 직접적인 통신 권한이 없습니다. 해당 차량은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있으며 사고 위험이 감지됩니다. 안전을 위해 차간 거리를 유지하시거나 신고를 권장합니다. 박부상은 투덜거리며 가까이 붙어보려 하지만 트럭이 워낙 높은 데다 승용차 썬팅까지 짙어 안이 잘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차가 너무 심하게 흔들리고 속도가 계속 들쭉날쭉 불규칙하게 줄어드는 것을 보고 단순한 음주운전이 아님을 직감한다. 박부상이 승용차 옆을 지나치려 할 때 승용차가 또다시 차선을 크게 침범하며 아슬아슬하게 트럭 옆면을 스치듯 지나간다. 순간 박부상은 승용차 안에서 핸들에 얼굴을 받고 움직임 없는 운전자 모습을 아주 짧게 섬광처럼 목격한다. 행복의 차분한 경고에도 박부상의 오지랖과 정의감이 폭발한다. 야, 저 사람 쓰러졌어. 이거 그냥 가면 안 돼. 야, 행복. 119 자동 연결. 정신 잃은 운전자, 고속도로. 빨리. 행복 119 긴급 신고를 연결합니다. 현재 위치는 5호 고속도로 XX 방향 YY 지점입니다.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하십시오. 박부상 급박한 목소리. 네. 119죠. 고속도로에서 승용차 운전자가 의식 잃고 있어요. 제가 지금 트럭으로 옆에서 밀면서 갓길로 유도 중이에요. 빨리 와주세요. 행복. 무리한 개입은 대형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충돌 감지. 차량 조작에 주의하십시오. 기계음이지만 경고와 걱정이 섞인 톤으로 들린다. 박부상 닥쳐. 사람이 죽게 생겼는데 안전이 무슨. 자, 가자. 박부상은 90km 최대로 이미 현저히 느려진 승용차의 뒤로 바싹 붙이며 자신의 트럭 범퍼를 조심스럽게 밀어붙일 준비를 한다. 육중한 트럭이 승용차를 밀어내기 시작하지만 처음이라 서툴다. 트럭도 함께 비틀거리고 행복은 연속적인 경고음을 내지른다. 행복 충돌 경고. 왼쪽 차선 침범 위험. 운전대 조작에 집중하십시오. 박부상, 아, 미치겠네. 핸들이 말을 안 들어. 젠장. 이런 건 운전학원에서 안 가르쳐줬잖아. 박부상은 온몸에 힘을 주고 트럭을 간신히 조작하며 승용차를 갓길 쪽으로 조금씩 밀어낸다. 몇 번의 아찔한 순간 끝에 박부상은 필사적으로 승용차를 고속도로 갓길에 안전하게 세우는데 성공한다. 헥헥. 씨. 나 진짜 가는 줄 알았네. 겨우 멈췄네. 트럭은 갓길에 삐딱하게 서 있었고 박부상은 식은땀을 줄줄 흘리며 허둥지둥 트럭에서 뛰어내려 승용차로 달려간다. 운전자분, 괜찮으세요? 문 좀 열어봐요. 창문을 사정없이 두들긴다. 하지만 승용차 문은 굳게 잠겨있고 운전자는 여전히 의식을 잃은 채 축 늘어져 있다. 젠장, 문이 잠겼잖아. 안에 못 들어가는데. 으악. 이러다 진짜 사람 죽겠네. 박부상은 안절부절 못하며 유리창을 더 세게 두드리고 주변을 살핀다. 그의 외침이 고속도로에 울려 퍼진다.
바로 그 순간 멀리서 삐뽀삐뽀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며 붉은색과 흰색이 섞인 구급차가 급박하게 달려온다. 119 구급대원들이 노련하게 상황을 파악하며 승용차로 다가간다. 박 부상은 그제야 안도하며 휘청거린다. 구급대원들이 승용차 문을 열고 의식을 잃은 운전자를 옮기는 사이 박 부상은 겨우 한숨 돌리며 트럭으로 돌아온다. 박 부상 그제야 정신 차리고 휴. 야, 행복. 이번엔 경찰에 전화 연결해줘. 내가 직접 사고 보고할게. 행복. 경찰서 긴급 신고 연결을 시작합니다. 현재 위치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박 부상은 침착하게 112에 연결되어 상황을 설명하고 사고 처리를 요청한다. 그 사이 뒤에서는 이미 그의 무모하지만 용감한 행동을 지켜본 몇 대의 트럭들이 비상 깜빡이를 켠 채 멈춰 서 있다. 험상궂게 생긴 베테랑 트럭커들이 박 부상에게 다가와 무심한 듯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거나 짧고 굵은 한마디 고생했다 를 건넨다. 끈끈한 로드 프렌드십의 시작이자 박 부상 도련님의 험난한 트럭커 여정의 첫 발자국이 찍히는 순간이다. 경찰과 119 구급차가 최종적으로 상황을 정리하고 떠났다. 박 부상은 여전히 흥분이 가라앉지 않은 상태였다. 아드레날린이 마구 솟구쳐 올랐던 것과 달리 몸은 축 늘어지고 다리에 힘이 풀렸다. 괜히 멀리서 지켜보던 트럭커들이 박수를 쳐주거나 엄지를 들어보이자 어색하게 웃으며 손을 흔든다. 박 부상 혼잣말 휴. 진짜 별꼴을 다 보네. 그래도 내가 사람 하나 살린 건가? 박 부상, 너란 남자 제법 멋진데? 기분 좋아서 혼자 흐뭇하게 중얼거린다. 행복 박 부상 씨. 영웅심리에 도취되어 본분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오후 1시 15분. 광주 도착 예정 시각 오후 4시. 현재 배송 지연 예상 시각 오후 5시. 배송 지연에 따른 페널티 영원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계처럼 딱딱하게 팩폭을 날린다. 박 부상 앞. 야, 행복. 분위기 좀 맞춰줘라. 내가 지금 사람을 살렸는데 꼴랑 몇 푼 돈 가지고 잔소리야. 버럭 성질을 내지만 표정에는 불안감이 스쳐 지나간다. 아, 맞다. 페널티. 박 부상은 그제야 자신의 트럭을 돌아봤다. 승용차를 밀었던 범퍼는 페인트가 여기저기 벗겨지고 살짝 찌그러져 있었고 타이어도 갓길에 뾰족한 돌에 스쳤는지 어쩐지 공기압이 미묘하게 낮은 것 같았다. 트럭 상태가 영 불안했다. 박 부상이 이거 봐라. 범퍼가 왜 이래? 타이어도 뭔가 이상한데? 야, 행복. 이거 수리하려면 얼마야? 행복 수리 비용 산출은 불가합니다. 가까운 정비소를 방문하십시오. 박 부상 정비소. 그럼 또 배송 늦잖아. 아, 진짜. 이게 다 그 아저씨. 아니, 내가 좋아서 한 일이긴 한데. 아, 망했다. 아버지한테 등짝 스매시 맞는 건 둘째치고 고모부한테 또 잔소리 듣게 생겼잖아. 절망하는 박 부상. 부잣집 도련님이지만 이런 사소한 현실 문제에는 쩔쩔맨다. 박 부상이 발을 동동 구르는 그때 뒤에서 묵묵히 상황을 지켜보던 한 베테랑 트럭커가 느릿하게 다가왔다. 까맣게 그을린 얼굴, 거친 손, 그리고 깊은 눈가의 주름이 세월의 흔적을 말해주는 듯했다. 그의 이름은 김만석. 김만석 젊은 양반. 잘했어. 어차피 저거 못 보고 지나쳤으면 평생 마음이 찝찝했을 거야. 근데 저게 다 돈으로 돌아온다는 건 알지? 담배를 한 대 꺼내 물고는 박 부상을 빤히 바라본다. 박 부상아. 네. 저도 아까 페널티 생각은 못한 건 아닌데. 풀 죽은 목소리로 중얼거린다. 김만석 근데 말이야. 운전은 영웅놀이만 하는 게 아니야. 네 밥벌이야. 트럭 굴리는 건 밥 굶으면 끝이야. 타이어 그 상태로 더 갔다간 빵꾸나. 그럼 시간 더 잡아먹는 거고. 김만석은 박 부장 트럭의 범퍼와 타이어를 찬찬히 살펴보더니 껄껄 웃었다.
김만석 별일 없었으면 그냥 갔을 텐데 일 터진 김해 저 앞 휴게소에 작은 정비소 있어. 거기 가면 김 사장이라고 내가 아는 사람인데 적당히 잘 봐줄 거야. 가서 내 이름 대면 좀 싸게 해줄지도 모르고. 뜻밖의 도움에 박 부상의 얼굴에 화색이 돈다. 박 부상어? 진짜요? 아, 감사합니다. 저 박 부상이라고 합니다. 황급히 고개를 숙여 인사한다. 김만석이야. 이 바닥에서 뭐 만석이 형님 소리 좀 듣지. 다음부터는 영웅 노릇할 때는 좀 더 치밀하게 해. 안 그러면 네가 먼저 들어누워. 뼈 있는 농담을 던진다. 어차피 정비 받으려면 시간 좀 걸릴 텐데 배고프면 따라와. 내가 휴게소 우동 한 그릇 사줄게. 영웅 특식으로. 만석의 말에 박 부상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요란하게 울린다. 박 부상아. 안 그래도 배가 고팠는데. 감사히 먹겠습니다. 쭈뼛거리며 만석의 뒤를 따른다. 차갑던 고속도로 위에 처음으로 따뜻한 인간미가 흐르는 순간이었다. 단순 무식 열정만 가득했던 부잣집 도련님 박부상의 로드트립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 박부상은 김만석과 함께 가까운 휴게소에 도착했다. 김만석은 능숙하게 트럭을 정비소 앞 빈 공간에 대고 박부상에게 김 사장이라는 사람을 소개시켜줬다. 김 사장은 만석의 말을 듣더니 박부상의 트럭 상태를 대충 훑어보고는 고개를 저었다. 김 사장 만석이 형님 소개니까 내가 그냥 봐주는 건 아닌데. 범퍼는 그냥 나중에 시간 나면 고치라 해. 근데 타이어는 바꿔야겠네. 그거 그대로 몰다간 큰일 나. 뭐 젊은 친구가 좋은 일 했다는데 어쩌겠나. 부품값만이라도 좀 제대로 받게 해주라. 박부상 타이어 교체요? 얼마나 드는데요? 김 사장이 내미는 견적서에 박부상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타이어만 바꾸는 것도 웬만한 중형차 한 달 기름값은 가볍게 넘는 금액이었다. 이게 다 진짜 내 돈에서 나간다고. 그 행복 트럭에 연결된 블루투스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소리. 배송 지연 페널티는 XXX1으로 확정되었습니다. 현재 총 손실 금액은 XXX만 원을 초과합니다. 재정 관리 계획에 차질이 발생했습니다. 박부상, 야, 행복. 그만 말해. 조용히 좀 해. 얼굴이 시뻘개져서는 행복에게 신경질을 낸다. 만석은 껄껄 웃었다. 정비소에 트럭을 맡겨놓고 김만석은 박부상을 데리고 휴게소 식당으로 향했다. 따끈한 우동 2그릇이 나왔다. 김만석은 국물부터 한술 뜨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박부상은 물끄러미 만석을 바라봤다. 박부상, 만석이 형님은 이 일 얼마나 하셨어요? 김만석어? 나? 30 넘어 시작해서 벌써 사반세기 넘었네. 젊어서는 나도 니처럼 배는 거 없이 막 달려댔지. 박부상, 근데 왜 이 일을 하세요? 힘들고 돈도 잘 못 버는 것 같은데. 견적서 생각에 속이 쓰렸다. 김만석은 후루룩 우동을 넘기고는 피식 웃었다. 김만석, 이 바닥에서 돈 벌기 쉽냐? 그래도 말이야. 이 고속도로 위는 공평해. 어딜 가든 내가 사장이고 내가 운전수야. 누구 눈치 볼 필요도 없고 내 시간에 맞춰 움직이는 거야. 뭐 가끔 이런 사고로 돈 날리기도 하지만 그게 또 사는 맛 아니겠냐. 박부상, 누구 눈치 볼 필요 없고 내가 사장. 박부상은 아버지를 떠올렸다. 늘 잔소리만 하는 아버지, 정해진 길만 가라고 다그치던 아버지. 이 트럭 위에서만큼은 자신이 선택한 길을 가고 있다는 생각에 묘한 자유로움을 느꼈다. 우동을 다 먹고 나올 때쯤 트럭 정비가 끝났다는 연락이 왔다. 김만석은 박부상 대신 정비비를 흥정해줬고 박부상은 만석 덕분에 조금은 더 저렴한 가격에 수리를 마칠 수 있었다. 그는 만석에게 거듭 감사 인사를 전했다. 박부상, 만석이 형님,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제가 맛있는 거 꼭 대접할게요. 김만석, 됐어. 다음에는 운전 똑바로 하고 사고 치지 마라. 그럼 된 거야.
빨리 가서 배송이나 해. 괜히 늦으면 고객이 네 배 째러 올라. 만석은 손을 흔들며 자기 트럭으로 돌아갔다. 행복 배송 지연 시 고객 불만이 70% 이상 증가합니다. 늦지 않게 출발하십시오. 박부상 알았다. 알아. 잔소리는. 오늘 제대로 배웠어. 행복. 이젠 나 박부상이 만만하게 보이진 않을 거다. 박부상은 다시 자신의 트럭 운전석에 올랐다. 아까처럼 우울하지도 불평불만으로 가득하지도 않았다. 견적서 때문에 주머니는 텅 비었지만 김만석과의 대화에서 얻은 것은 그 어떤 돈보다 값진 것이었다. 고속도로는 여전히 길고 지루했지만 이제 박부상은 이전과는 다른 눈으로 이 길을 보기 시작했다. 휴게소에서 김만석과 헤어진 박부상은 트럭 운전석에 올랐다. 그는 어딘가 모르게 달라져 있었다. 핸들을 잡은 그의 손에는 좀 더 책임감이 실린 듯했다. 박부상 혼잣말 휴. 오늘 제대로 배웠어. 행복. 이젠 나 박부상이 만만하게 보이지 않을 거다. 행복 배송 지연에 따른 고객 불만 70% 이상 증가. 늦지 않게 출발하십시오. 박부상 알았다고 잔소리는. 그럼 출발. 고속도로에 진입한 박부상은 주위를 둘러보았다. 이전에는 그저 지루하고 피곤한 길이었지만 이제는 스쳐 지나가는 동료 트럭커들이 보였고 그들의 고단함과 노고가 조금이나마 이해되는 것 같았다. 그의 트럭은 다시 광주를 향해 힘차게 달렸다. 광주에 도착했지만 목적지는 좁은 골목에 위치한 오래된 공장이었다. 박부상의 거대한 트럭이 들어가기에는 너무 협소한 길이었고 주변은 다른 차량들로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박부상은 내비가 안내하는 대로 따라가려 했지만 이내 한계에 부딪혔다. 박부상, 야, 행복. 이게 길이냐? 사람이 지나가는 것도 힘들겠구만. 이걸 트럭으로 어떻게 들어가라고. 행복 가장 효율적인 경로를 안내 중입니다. 현재 도로폭은 3.5m. 박부상 씨 트럭의 차폭은 2.5m입니다. 진입 가능합니다. 박부상 진입 가능하면 뭐해? 양옆에 차들이 다 막고 있는데. 아, 진짜. 이게 무슨. 그때 공장 직원이 나와서 다짜고짜 짜증을 냈다. 퉁명스러운 말투에 박부상은 적잖이 당황했다. 공장 직원 아니, 기사님. 여기 처음이에요? 초보인가? 왜 이렇게 늦게 와요? 내가 반대편으로 들어오라고 했잖아요. 이 길로 못 들어오면 어떻게 배달해요? 박부상 아니, 죄송합니다만 제가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부잣집 도련님 출신인 박부상에게 이런 막말은 처음이었다. 억울함에 목소리가 떨렸다. 박부상은 김만석이 해줬던 말이 떠올랐다. 운전은 영웅 놀이만 하는 게 아니야. 네 밥벌이야. 이 짐을 내려야 돈이 들어오는데. 그의 머릿속은 복잡해졌다. 박부상은 잠시 숨을 고르고 차에서 내려 주위를 살폈다. 좁은 골목길 옆으로 작은 공터가 보였다. 박부상 혼잣말아. 저 공터에 잠깐 대고 지게차를 불러야겠네. 휴. 이럴 줄 알았으면 미리 전화라도 할걸. 아직은 서투른 박부상. 행복 목적지 근방 공터에 임시 주차 후 담당자와 연락하여 하차 작업을 조율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늦게나마 박부상의 생각을 추인하듯 말했다. 박부상 진작 말해주지. 알았어, 행복. 이번엔 내가 알아서 한다. 박부상은 공터로 트럭을 옮기고 공장 직원에게 연락하여 지게차를 불러달라고 요청했다. 직원은 여전히 퉁명스러웠지만 박부상이 이 동네는 처음이라 좀 서투네요. 다음엔 미리 연락드릴게요라며 겸손하게 나오자 그제야 표정이 좀 누그러졌다. 지게차가 오고 짐을 내리는데 한참 시간이 걸렸다. 배송이 늦어지긴 했지만 박부상은 마침내 모든 짐을 내리고 배송 확인서에 사인을 받았다. 공장 직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엔 시간 좀 잘 맞춰주세요. 여전히 퉁명스럽지만 전보다는 훨씬 부드러운 말투였다. 박부상 네, 알겠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세요. 자신도 모르게 상냥하게 대답하고 있었다.
트럭에 다시 오른 박부상은 피로했지만 어딘가 뿌듯했다. 단순히 짐을 옮긴 것이 아니라 김만석이 말한 밥벌이의 현실과 지혜를 조금이나마 체험한 기분이었다. 박부상 오늘 진짜 다사다난하네. 행복 오늘 하루의 경험치는 25% 상승했습니다. 평소보다 살짝 밝아진 기계음이었다. 박부상 뭐야? 갑자기 칭찬이라도 해주냐? 하하. 행복, 너도 은근히 정이 많은 녀석이네. 박부상은 웃음을 터뜨렸다. 고속도로를 빠져나와 익숙한 도로를 달릴 때 그의 표정은 한층 더 깊어져 있었다. 아직은 서툴고 좌충우돌이지만 그의 트럭커 여정은 이제 시작이었다. 첫 배송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밤은 깊어지고 있었다. 가로등 없는 국도는 어둠의 장막을 드리웠고 멀리 보이는 불빛만이 가끔씩 박부상을 스쳐 지나갔다. 박부상 밤에 운전하니까 또 다른 느낌이네. 낭만 있는데? 행복 어때? 이 고독한 밤길, 나와 너, 그리고 이 트럭. 뭔가 영화 같지 않아? 행복 낭만은 안전운전에 저해되는 요소가 아닙니다. 현재 운전 집중도가 저하되고 있습니다. 30분 내에 가까운 휴게소 또는 졸음쉼터 이용을 권장합니다. 박부상 칭찬 좀 해주라니까 또 팩트 폭력. 알았어, 알았다고. 벌써 그렇게 됐나? 눈이 좀 감기긴 하네. 졸음을 참으며 한참을 더 달리던 박부상은 가까스로 커다란 휴게소에 트럭을 세웠다. 주차장은 이미 덩치 큰 트럭들로 가득 차 있었다. 박부상은 난생 처음 트럭에서 밤을 보내는 것이었다. 박부상은 새벽 고속도로를 달리며 상쾌한 기분을 만끽했다. 어제의 사고와 휴게소에서의 하룻밤이 그를 조금은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다. 박부상 행복. 오늘 아침 공기 죽이는데? 어제 일도 잘 마무리됐고 괜히 막 자신감이 뿜뿜한다. 행복 감상에 젖을 시간이 없습니다. 오전 8시. 다음 배송 스케줄이 30분 후로 임박했습니다. 목적지는 서울 오호아트센터. 운송 품목은 고가 미술품 운반용 특수 컨테이너. 특별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박부상 미술품? 이야, 나 미술품 배달하는 트럭커 박부상 되는 거냐? 멋진데? 행복 운송 품목의 파손 시 발생하는 배상금은 일반 화물보다 훨씬 높습니다. 주행 중 불필요한 충격 및 급정거를 자제하십시오. 박부상 왜 이렇게 살벌하게 얘기해? 내가 알아서 조심히 한다. 이번에는 좀 더 능숙하게 짐을 확인하고 아트센터의 까다로운 출입 규정을 미리 숙지하는 등 나름의 노력을 했다. 아트센터에 도착하자마자 박부상은 숨이 턱 막혔다. 공장과는 달리 보안 요원들이 잔뜩 서 있었고 출입 절차도 까다로웠다. 게다가 담당 큐레이터라는 사람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박부상의 트럭과 그를 번갈아 쳐다봤다. 큐레이터 박부상 씨 맞으시죠? 저희는 예정보다 늦은 배송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컨테이너는 오직 센터 지정 구역에만 정차할 수 있습니다. 지정 라인을 벗어나면 바로 경보음이 울리니 주의하세요. 박부상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일단 대답했지만 심장이 쿵쾅거렸다. 이번에는 예습해온 덕분에 어느 정도는 이해했지만 실전은 달랐다. 트럭을 지정된 장소에 주차하려는데 좁고 복잡한 실내 공간과 센서들 때문에 진입부터 애를 먹었다. 후진을 하다가 경보음이 삐비빅 하고 울리는 통에 박부상의 얼굴은 또다시 새빨개졌다. 박부상 젠장, 좁아도 너무 좁잖아. 초보 트럭커의 서툰 조작에 식은땀이 흘렀지만 집중해서 행복의 안내에 따랐다. 행복 후방 카메라 화면을 주시하십시오. 후방 센서에 위험이 감지됩니다. 추가 이동 시 접촉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박부상은 행복의 지시와 후방 카메라를 번갈아 보며 겨우 컨테이너를 지정 구역에 정확히 안착시켰다. 컨테이너를 내려놓고 사인을 받는 중 큐레이터가 컨테이너 옆면에 찍힌 작은 스크래치를 발견했다.
육안으로는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였지만 예민한 큐레이터의 눈에는 예외였다. 큐레이터 박부상 씨. 컨테이너에 미세한 스크래치가 발생했습니다. 이건 운송 중 충격에 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파손 배상 책임을 지셔야 할 것 같습니다. 박부상 네. 스크래치요? 전 한 번도 부딪히거나 그런 적이 없는데요. 어제의 사고 트라우마가 순간 떠올라 심장이 철렁했다. 박부상 급하게 핸드폰을 꺼내며 잠깐만요. 저 어제 사고가 있어서요. 블랙박스 영상으로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행복 내비 음성 블랙박스 영상 확인 기능을 실행합니다. 요청하신 시간대에 외부 영상 녹화 기록이 있습니다. 확인하시겠습니까? 박부상 빨리. 확인해야 돼. 박부상은 내비 화면에 뜨는 블랙박스 녹화 기록을 더듬거리며 찾았다. 어제의 아찔한 사고 영상이 재생되고 승용차를 밀어내던 트럭이 미세하게 컨테이너에 충격을 주는 장면이 포착된다. 박부상 영상을 확대하며 큐레이터에게 보여준다. 보이시죠? 이게 어제 고속도로에서 위급 상황 때문에 생긴 겁니다. 제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큐레이터와 박부상이 팽팽하게 대치하는 동안 멀리서 배송팀장이 상황을 보고 다가왔다. 팀장은 컨테이너를 자세히 살펴보더니 박부상과 큐레이터를 번갈아 보며 빙긋 웃었다. 배송팀장 큐레이터님, 이건 저희 측에서 미리 검수하지 못한 실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 스크래치는 어제 고속도로에서 있었던 사고 때문에 난 것이라 들었습니다. 박부상 기사님,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람을 살리는 큰일을 하셨다고 하더군요. 이번 건은 그냥 넘어가 주십시오. 뉴스에 보도된 박부상의 영웅담을 상기시키듯 배송팀장의 한마디에 큐레이터의 날카로운 표정이 약간 누그러졌다. 팀장은 박부상에게 조용히 다가와 어깨를 두드렸다. 배송팀장 기사님, 사람을 살린 건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하지만 배송은 책임감을 다해야 하는 일이고요. 초보인 거 다 알지만 다음부터는 이런 사소한 것까지 신경 쓰세요. 그리고 어제 뉴스를 봤습니다. 영웅적인 행동에 감사드립니다. 쑥스러운 듯 웃으며 박부상의 등에 작은 위로를 전했다. 박부상아, 감사합니다. 배송팀장의 의외의 위로에 가슴이 따뜻해졌다. 다시 트럭에 오른 박부상은 스크래치 난 컨테이너가 아니라 팀장의 따뜻한 한마디를 곱씹었다. 아직도 서툴고 허술한 점투성이지만 이 길 위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재미가 이런 것이라는 깨달음이 그를 감쌌다. 행복 배송이 완료되었습니다. 배상 책임에서 벗어났습니다. 다음 배송까지 2시간 남았습니다. 박부상 후. 다행이다. 행복. 고생했다. 우리. 오늘은 좀 여유 있네. 행복 휴식을 취하거나 주변 편의시설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위치 5호아트 센터 인근에 유명 갤러리와 미술품 상점이 검색됩니다. 평소와 다른 제안에 박부상이 고개를 갸웃거린다. 박부상은 행복이가 알려준 근처 갤러리 리스트를 보며 잠시 고민했다. 피곤하긴 했지만 왠지 모를 호기심이 발동했다. 부잣집 도련님 시절 억지로 끌려가던 미술관과 지금 자유로운 트럭커 박부상이 가는 갤러리는 뭔가 다를 것 같았다. 박부상 오케이, 행복. 가는 거야. 갤러리. 간만에 문화생활 좀 해볼까? 우리 박부상이 이런 고급진 취미도 있는 남자다, 이거지. 행복 갤러리는 문화시설에 속합니다. 목적지로 가장 가까운 5호 갤러리를 설정합니다. 현재 위치에서 도보 10분. 또는 차량 3분 거리입니다. 박부상 트럭은 어디다 대야 해? 갤러리 앞에 딱. 멋있게 주차하면 안 되나? 행복 해당 갤러리 주차장은 소형 차량 전용입니다. 박부상 씨의 트럭은 입차 불가합니다. 갤러리에서 200m 떨어진 공영 주차장을 이용하십시오. 유료입니다. 박부상 치익. 뭐 어때? 걷는 게 건강에도 좋지. 툴툴거리면서도 지도를 꼼꼼히 확인하며 주차 공간을 살폈다. 공영 주차장에 트럭을 대고 터벅터벅 갤러리로 향한 박부상은
생각보다 훨씬 조용한 분위기에 살짝 긴장했다. 은근슬쩍 어깨를 펴고 도도하게 걸어가 보려 했지만 거친 작업복과 잔뜩 묻은 먼지는 숨길 수 없었다. 박부상 혼잣말음. 저게 저런 뜻인가. 깊이가 있군. 역시 박부상, 감수성 넘치는 남자지. 고상한 척 팔짱을 끼고 작품을 감상하는데 갑자기 발이 꼬여 휘청거렸다. 다행히 넘어지지는 않았다. 행복폰에서 흘러나오는 소리 주의. 보행 중 전방 장애물 미인식. 보행로 폭이 좁으므로 좌우를 주시하십시오. 박부상 행복. 너까지 왜 이래? 누가 내 발목 잡았나? 어설프게 작품을 감상하던 박부상의 시선이 한 작품에 멈췄다. 폐기된 듯한 자동차 부품들로 만들어진 거대한 조형물이었다. 얼핏 아버지의 대기업이 버리는 산업 폐기물 같기도 했고 그의 트럭 같기도 했다. 투박하지만 힘이 느껴지는 작품에 박부상은 묘한 끌림을 느꼈다. 작품을 한참 동안 바라보는데 갤러리 직원이 다가왔다. 갤러리 직원 혹시 이 작품이 마음에 드십니까? 작가 오호의 고철의 비명이라는 작품인데. 박부상 네. 괜찮네요. 왠지 저 트럭도 생각나고. 그때 박부상의 등 뒤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다. 낯익은 목소리. 부상아, 너 여기서 뭐하니? 넌 여전히 이런 쓰레기 같은 현대미술이 좋다고 설치는구나. 박부상이 돌아보니 깔끔한 정장 차림의 남자, 바로 그의 형 박재상이 서 있었다. 아버지를 꼭 빼닮은 차갑고 날카로운 인상이었다. 박부상 형은 여기 왜? 박재상 아버지가 다음 그룹 후계자 수업 일환으로 여기 투자건을 검토하라고 하셨다. 그런데 내가 여기에 있을 줄은 몰랐네. 하긴 내 눈에는 저런 고철 덩어리들이나 고급스러워 보이겠지. 경멸하는 눈빛으로 박부상의 작업복과 작품을 번갈아 본다. 박부상 욱해서 이 작품은 고철이 아니야. 그리고 내가 여기 있는 건 내 일이 있어서 온 거라고. 길 위에서 몸으로 부딪히며 배우는 게 더 많다고. 박재상 내일 트럭 운전. 아직도 현실 파악이 안 되는구나. 빨리 집에 돌아와. 이 바닥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치사하고 더러워. 박부상 치사하고 더러운 건 형이나 아버지 계신 그 바닥이야. 적어도 이 길 위에서는 내가 직접 보고 직접 겪고 직접 헤쳐나간다고. 자신도 모르게 소리쳤다. 옆에서 지켜보던 갤러리 직원과 관람객들이 수군거렸다. 행복폰에서 흘러나오는 소리 타인에게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목소리 볼륨을 조절하십시오. 박부상 행복. 넌 또 언제? 그 순간 부끄러워 목소리를 낮췄지만 박재상을 노려보는 눈빛은 여전했다. 갤러리 한복판, 미술품 사이에서 형제의 불꽃 튀는 설전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 영웅 놀이를 꿈꾸던 박부상이 밥벌이의 고단함과 동료애를 배우며 점차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과거의 족쇄는 더욱 그를 조여왔다. 갤러리에서의 만남은 싸움으로 번졌다. 박부상은 재벌 2세로서의 삶을 거부하고 트럭 운전대를 잡은 자신의 선택을 폄하하는 형에게 분노했다. 박재상 역시 철없는 동생이 한심하기만 했다. 박재상 겨우 트럭 운전하면서 뭘 그리 잘났다고 소리 지르냐? 아버지 회사 이름이라도 팔아서 편하게 살 생각은 안 하고. 진짜 너는 철이 들 날이 없지. 박부상 철이 안 든 게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사는 거라고. 형이나 아버지처럼 남의 등골 빼먹으면서 살고 싶지 않아. 흥분했던 박부상은 격렬하게 따졌지만 문득 정신이 번쩍 들었다. 갤러리 공영 주차장. 주차 시간이 슬금슬금 지났을 터였다. 망했다. 초과 요금. 박부상은 한숨을 쉬며 재빨리 주차 정산 애플리케이션을 켰다. 이미 꽤 많은 요금이 부과되어 있었지만 어쩔 수 없다는 듯 지불했다. 이젠 이런 자잘한 지출도 그의 생활이 되었다. 박부상은 화를 삭이며 주차장으로 달려갔다. 박재상은 그런 동생을 한심하다는 듯 쳐다보더니
자신의 고급 외제차에 올라 시동을 걸었다. 박재상 창문을 내리며 꼴에 돈 아까운 줄은 아는군. 그래봤자 푼돈 벌겠다고 평생 길바닥만 돌아다닐 운명이지. 박부상 트럭 시동을 걸며 형이나 계속 돈 싸움이나 해. 난 내 갈 길 간다. 뒤처지지 않으려는 듯 박부상도 힘껏 엑셀을 밟았다. 배송 시간을 더 지체할 수는 없었다. 박부상이 고속도로에 진입하자 박재상의 고급 외제차가 그의 트럭을 추월하며 바싹 따라붙었다. 박재상은 트럭 옆에 나란히 달리며 경멸의 시선을 보냈다. 마치 내가 뭘 할 수 있겠냐는 무언의 압박 같았다. 박부상 뭐야, 형? 시비 거는 거야? 난 배송도 바쁘고 기름값 아껴야 한다고. 행복 차간 거리가 비정상적으로 가깝습니다. 안전운전에 방해되는 요소입니다. 박부상은 짜증이 치솟았다. 얌전히 배송이나 하려는데 굳이 여기까지 와서 자신을 조롱하는 형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았다. 박재상은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속도를 올렸다. 마치 도발하는 것처럼. 박부상은 순간 울컥했지만 김만석의 말이 떠올랐다. 운전은 영웅놀이만 하는 게 아니야. 네 밥벌이야. 이대로 형과 속도 싸움을 하면 기름값만 날리고 배송 시간만 지연된다. 그는 애써 화를 참고 안전거리를 확보했다. 박부상 혼잣말 그래. 누가 진짜 이기는지 보여주지. 난 형처럼 푼돈이나 좇는 사람이 아니거든. 고급차와 트럭의 경쟁은 결코 공평하지 않았다. 하지만 박부상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 경쟁에서 이길 방법을 찾았다. 그때였다. 박재상의 고급 외제차 앞차선에서 갑자기 타이어 펑크라도 난 듯 비틀거리는 소형차가 보였다. 운전자는 당황한 듯 핸들을 이리저리 돌렸고 차는 중앙선을 넘나들며 위험천만한 움직임을 보였다. 박재상의 차는 아슬아슬하게 소형차를 피해 지나갔다. 마치 어제의 상황처럼 아비규환의 고속도로가 펼쳐졌다. 박재상 무심한 표정으로 별꼴이야. 고속도로에서 조용할 날이 없군. 박재상은 아무렇지 않은 듯 엑셀을 밟아 속도를 올렸다. 어제의 영웅적인 행동이 뉴스에까지 났지만 박재상의 눈에는 그저 철없는 동생의 객기일 뿐이었다. 하지만 박부상은 달랐다. 그의 심장이 다시 뜨겁게 반응했다. 어제의 데자뷰였다. 다시 눈앞에서 위험에 처한 차량. 이번에도 모른 척 지나칠 수 있을까? 박부상은 핸들을 꽉 쥐었다. 몸이 또다시 반응하려는 찰나 그는 어제 겪었던 대형 사고의 여파, 김만석의 충고, 그리고 배송 페널티가 떠올랐다. 트럭은 운전자의 미세한 흔들림에도 비틀거렸고 펑크난 듯 비틀대던 소형차는 이내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갓길 쪽으로 스스로 빠져나가며 점차 안정적으로 속도를 줄여나가는 듯 보였다. 사고는 면한 모양이었다. 박재상의 고급 외제차는 이미 한참 앞서 질주하며 시야에서 멀어져 있었다. 형은 자신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박부상은 이번에도 자신의 선택에 후회하지 않았다. 영웅은 한 번이면 충분했다. 그는 다시 집중해서 운전대를 잡았다. 다음 배송까지 남은 시간을 계산하며 밀린 배송 스케줄을 확인하는 등 빠르게 상황을 정리했다. 이제 그에게는 불필요한 감정 소모보다 주어진 책임을 다하는 것이 훨씬 중요했다. 소형차가 갓길로 빠져나간 것을 확인한 박부상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동시에 이번엔 나서지 않았다는 사실에 묘한 씁쓸함이 밀려왔다. 트럭은 고요히 아스팔트 위를 달렸다. 박부상 혼잣말 휴. 또 사고 쳤으면 이번엔 진짜 페널티 폭탄 맞았겠지? 김만석 형님 말도 있고 배송팀장님도 다음부터는 잘하라고 했고 애써 자신의 선택을 합리화하려 애썼다. 이번에는 신중한 판단이 자신에게 더 큰 도움이 되었음을 인정하며 책임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행복 경로를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배송 일정은 정상입니다. 예상 도착 시각 오후 3시 30분. 박부상 응, 알았어. 행복의 딱딱한 목소리가 오늘은 왠지 더 차갑게 느껴졌다. 행복.
너, 내가 아까 그 차 안 도운 거 잘한 거지? 행복 제 데이터베이스에는 특정 행동에 대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능이 없습니다. 운전자의 안전과 배송의 효율성을 최우선으로 판단합니다. 이번 결정은 운전자의 판단에 따른 것이며 현재로서는 최적의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냉정한 기계음이었지만 박 부상에게는 어쩐지 잘한 일이야 라고 말해주는 것처럼 들렸다. 혹은 그렇게 믿고 싶었다. 얼마 후 휴게소에 들러 잠시 쉬어가던 박 부상은 식사를 하면서 뉴스 채널을 틀었다. 무심코 흘러나오던 뉴스 앵커의 목소리에 그의 귀가 쫑긋했다. 뉴스 앵커. 지난 어제 날짜 오후 고속도로에서 의식을 잃은 승용차 운전자를 목숨 걸고 구조했던 트럭 운전자의 신원이 뒤늦게 밝혀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평범한 20대 트럭커 박부상 씨는 당시 위험을 무릅쓰고 박부상어, 뭐야? 내가 뉴스에 나왔다고. 그는 깜짝 놀라 TV 화면을 바라봤다. 자신의 인터뷰 영상은 아니었지만 그의 트럭 모습과 상황을 재구성한 그래픽 영상이 흘러나왔다. 대박. 행복. 나 뉴스에 나왔어. 트럭커 박부상. 영웅 박부상. 행복폰에서 흘러나오는 소리 뉴스 기사는 잠재적 고객 유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동시에 개인정보 노출 위험도 증가합니다. 어김없이 찬물을 끼얹는 팩트 폭격. 박부상 의그, 행복. 이건 그냥 좀 축하해주면 안 되냐? 투덜거리면서도 입꼬리는 슬금슬금 올라갔다. 피식 웃음이 터졌다. 그는 자신이 영웅으로 불리는 것이 쑥스러웠지만 동시에 어제의 행동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에 작은 보람을 느꼈다. 그리고 그는 재빨리 뉴스의 내용을 캡처해서 자신의 운행 일지에 기록했다. 고객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였다. 주변의 다른 트럭커들도 그를 힐끗힐끗 쳐다보는 것을 느꼈다. 몇몇은 수군거리며 그에게 미소 짓거나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어제의 김만석 형님과 비슷한 눈빛이었다. 그의 영웅담은 이미 고속도로 위의 세계에서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었다. 겉으로는 티격태격하지만 속으로는 동료를 응원하는 이들만의 끈끈한 유대감이 느껴졌다. 배를 채운 박부상은 다시 트럭에 올랐다. 그는 어제 아비규환의 순간에서 자신의 트럭이 지키는데 성공했던 운전자를 구해낸 행위와 오늘 나서지 않기로 한 행위 사이에서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아마도 정답은 없겠지만 이 모든 경험들이 그를 트럭커 박부상으로 성장시키고 있다는 것은 분명했다. 박부상 행복. 오늘은 왠지 좀 더 멀리 가보고 싶네. 추천 경로 말고 그냥 바람 쐴 만한 곳 없을까? 행복 현재 경로를 벗어날 경우 다음 배송 스케줄에 차질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운전자 박부상 씨의 운전 기록 패턴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경치 좋은 드라이브 코스를 추천합니다. 5호 해안도로 경로를 검색하시겠습니까? 박부상 5호. 행복. 너 혹시 나 생각하는 거냐? 콜. 해안도로 간다. 해안도로로 가기 전 박부상은 다음 배송 스케줄을 꼼꼼히 재확인하고 가능한 최소한의 시간 내에 복귀할 수 있는 경로를 행복이에게 다시 한번 물었다. 잠시의 휴식이 일의 능률을 올릴 수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본능적으로 알게 된 것이다. 텅 빈 고속도로 위 거대한 트럭은 박부상의 선택을 따라 새로운 길을 향해 나아갔다. 아직 갈 길은 멀었지만 이제 그는 더 이상 길을 헤매는 철없는 부잣집 도련님이 아니었다. 어쩌면 이 길 위에서 진짜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 박부상일지도 몰랐다. 박부상이 해안도로에 들어서자 창밖으로는 끝없이 펼쳐진 푸른 바다가 눈을 시원하게 했다. 드넓은 바다와 시원한 바람은 그간 고속도로 위에서 쌓였던 답답함을 날려주는 듯했다. 박부상 행복. 이게 진짜 드라이브지.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야. 역시 내 선택이 옳았다니까. 행복이는 감상에 젖어 안전운전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현재 구간은 급커브 및 낙석 위험이 상존하는 지역입니다.
박부상 아이 행복이는 너무 차갑다니까. 이런 데서는 신나는 국악 조선 힙합 좀 틀어줘야지. 박부상은 국악 조선 힙합을 흥얼거리며 볼륨을 높였다. 창밖 풍경에 흠뻑 취해 달리던 그때 갑자기 전방에서 작은 물체가 불쑥 튀어나왔다. 박부상 악, 뭐야? 급브레이크를 밟으며 핸들을 꺾었다. 끼익! 트럭이 미끄러지듯 멈춰섰다. 박부상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겨우 한숨을 돌리고 전방을 살피니 다행히 고라니는 놀란 듯 덤불 속으로 사라졌다. 박부상은 안도했지만 갑작스러운 정차의 트럭은 도로 한가운데를 가로막고 섰다. 그 순간 그의 시선은 고라니가 튀어나왔던 곳 너머의 어둠 속에 서 있는 한 대의 검은색 차량에 꽂혔다. 헤드라이트도 꺼진 채 숨어있는 듯한 모습이 어딘가 섬뜩했다. 박부상 혼잣말 저 차. 뭐야? 왜 저기 숨어있는 것 같지? 헤드라이트도 꺼져 있고. 박부상은 왠지 모를 불안감에 차에서 내리지 못하고 주변을 살폈다. 해안도로는 인적이 드물었고 바람 소리만 귓가를 스쳤다. 그때 검은 차에서 서서히 불빛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다름 아닌 손전등 불빛이었다. 손전등 불빛이 트럭을 향해 이리저리 흔들렸다. 박부상에게 SOS를 보내는 듯 했다. 처음엔 수상하게 생각했지만 불빛의 간절함에 박부상의 마음이 흔들렸다. 박부상 혼잣말 혹시 사고라도 난 건가? 어제의 고속도로 위 승용차처럼 또 누군가 위험에 처한 것은 아닐까? 행복이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운전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십시오. 박부상 행복이는 너 그냥 가라고 말하고 싶은 거지. 알았어. 알았어. 안 가. 안 간다고. 하지만 그의 발은 이미 브레이크에서 떨어져 있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다는 신호는 그를 자꾸만 끌어당겼다. 결국 박부상은 차에서 내렸다. 손전등 불빛이 흔들리는 곳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어둠 속에 서 있는 차량은 검은색 승용차였는데 겉모습은 멀쩡해 보였다. 박부상이 다가가자 차 문이 스르륵 열리며 한 남자가 고개를 내밀었다. 창백한 얼굴에 식은땀이 흥건했다. 그의 손에는 총이 아니라 작은 휴대용 기기가 들려 있었다. 수상한 남자 갈라지는 목소리죠. 저기, 죄송하지만 혹시 배터리 좀 있으십니까? 차가 갑자기 방전돼서 휴대용 기기인 줄 알았던 것이 고작 배터리 팩이었다니. 박부상은 순간 허탈한 웃음을 터뜨릴 뻔했다. 한밤의 해안도로에서 겪는 뜻밖의 SOS였다. 박부상 아니, 배터리 때문에 그렇게 숨어있듯이. 놀랐잖아요. 수상한 남자 죄송합니다. 여기 워낙 인적이 드물어서. 혹시나 해서. 결국 박부상은 자신의 트럭에 있는 점프 스타터 배터리 점프 케이블을 꺼내들었다. 익숙지 않은 솜씨로 점프 케이블을 연결하려 애쓰는 박부상. 낯선 남자는 안도하며 고개를 숙였다. 박부상 휴, 다행이다. 이런 건 또 트럭에 항상 구비해둬야 한다더라고. 김만석의 잔소리 덕분이었다. 행복이는 배터리 점프 케이블 연결 시 단락 쇼트에 주의하십시오. 극성을 정확히 확인하십시오. 박부상 알았다고. 잔소리는 이걸 또 이렇게 해야 한다고. 아오, 복잡해. 행복. 야, 플러스는 어디에 붙이는 거랬지? 수상한 남자 기사님, 제가 할게요. 박부상의 바보미에 남자가 직접 나섰다. 그렇게 한밤의 해안도로에서 박부상은 또다시 뜻밖의 만남을 가졌다. 단순한 방전 사고였지만 박부상에게는 또 하나의 소중한 경험이 되었다. 해안도로의 밤은 아직 그에게 보여줄 것이 많았다. 새로운 경험은 언제나 트럭커의 능력을 한층 더 성장시켰다. 수상한 남자와의 해프닝은 그렇게 끝이 났다. 트럭커가 시골길에서 마주치는 흔한 에피소드 중 하나일 뿐이었다. 배터리 충전이 끝나고 남자는 연신 고맙다고 인사를 건넸다. 수상한 남자 정말 감사합니다. 기사님. 덕분에 살았습니다.
사례는 꼭 박부상 됐습니다. 아저씨, 조심해서 가세요. 제가 딱히 바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운전자끼리 돕고 사는 거죠. 뭐.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의 표정은 뿌듯함으로 가득했다. 남자가 사라지고 다시 트럭에 오른 박부상은 문득 김만석의 말이 떠올랐다. 이 바닥에서 돈 벌기 쉽냐? 그래도 말이야. 이 고속도로 위는 공평해. 어딜 가든 내가 사장이고 내가 운전수야. 박부상은 비로소 그 말의 진짜 의미를 깨달았다. 길 위에서 사장이라는 건 돈을 많이 번다는 뜻이 아니라 자신의 선택과 행동에 오롯이 책임을 지고 그 길 위에서 자신의 규칙대로 살아가는 것임을. 어제의 대형 사고를 피한 일, 오늘 작은 고라니를 피해 트럭을 세우고 방전된 차를 도와준 일. 모든 상황에서 박부상은 자신의 판단을 내렸고 그 결과에 따라 움직였다. 더 이상 아버지나 형의 그림자에 갇힌 재벌 2세가 아니었다. 이제 그는 이 트럭의 운전대를 잡고 자신의 삶을 주도하는 박부상이었다. 해안도로는 밤새 이어졌고 먼동이 트기 시작했다. 박부상 혼잣말 휴. 배송 일정이 또 엉망됐겠네. 이제 뭐 어쩔 수 없지. 가보자. 피식 웃으며 그는 이번 선택에 후회가 없음을 느꼈다. 오히려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에 대처하는 것이 이제는 제법 익숙해지고 있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어쩌면 이런 것이 진정한 성장일지도 모른다고. 그는 다시 핸들을 꺾어 원래 배송 경로로 복귀하기 위해 트럭을 돌렸다. 어젯밤 행복이가 추천했던 해안도로는 생각보다 길었고 아름다웠지만 그는 이제 단순한 풍경 감상 이상의 의미를 찾았다. 어둠이 걷히고 해가 떠오르자 행복이의 차분한 음성이 울려 퍼졌다. 행복이는 현재 시각 오전 7시. 예정 경로에서 벗어난 지 3시간 30분 경과. 다음 배송 스케줄 오전 9시에는 도착할 수 없습니다. 배송 지연 예상 시각 오전 11시 30분입니다. 추가 페널티 발생이 예상됩니다. 박부상 하하. 이제 뭐 놀랍지도 않다. 행복아. 그래도 후회는 없어. 내가 좋아서 한 일이고 배터리 아저씨도 살았고. 행복이는 운전자 박부상 씨의 현재 만족도 및 활성화 정도가 최상입니다. 심리적 안정 상태가 운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음 배송까지 2시간 30분 남았습니다. 이것은 행복이가 분석한 박부상의 현재 상태였다. 단순한 경로 이탈과 배송 지연을 넘어 박부상이 겪은 경험이 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음을 암시하는 듯했다. 박부상어. 행복아, 너 방금 나 칭찬했냐? 드디어 인정하는 거야, 나를. 박부상이 농담 삼아 물었다. 평소 같으면 딱딱한 분석으로 답했을 행복이가 이번엔 묘한 음성으로 대답했다. 행복이는 제 데이터베이스에는 칭찬이라는 기능이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운전자 박부상 씨의 현재 상태는 행복에 가깝습니다. 행복의 마지막 메시지에 박부상은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그래, 만족하고 활성화된 상태. 어쩌면 그게 바로 진정한 행복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돈이 많고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만이 행복이 아니라는 걸 이 트럭 위에서 비로소 깨달은 것이다. 그는 트럭에 쌓아둔 배송 목록과 다음 도착지 정보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책임감을 다하는 것이 진짜 프로트러커의 길임을 이제는 누구보다 잘 알았다. 거대한 트럭은 해안도로를 빠져나와 다시 광활한 고속도로로 진입했다. 박부상은 이제 더 이상 쫓기지 않았다. 그는 잃어버린 시간과 추가 페널티보다 길 위에서 얻은 소중한 경험과 깨달음이 훨씬 더 값지다는 것을 아는 진정한 길 위의 사장이 되어 있었다. 그의 좌충우돌 로드 트립은 그렇게 새로운 시작을 알렸다.